자의 의사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많은 소수주주들이 이 합병에 찬성했었죠. 그게 당부를 떠나서 지분권 행사하는 지분권자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지분권 행사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ISDS라는 어떤 국제적인 소송에서 마음껏 재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는 국민연금 모든 지분권 행사가 이랬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대상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송에 대해서 이 전례에 맞춰서 수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소송의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 행사 사안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은 ISDS 사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지금 이 사안에서 취소소송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점은 중재재판부에서도 평가한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소수주주 한 명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내부적인 동기나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위법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했다시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은 형사 판결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양립 가능한 문제인 것이죠. 참고로 싱가포르, 사우디, 아부다비 같은 국부펀드와 같은 해외 대규모 전문 기관 투자자들 역시 당시 삼성물산 합병권에 대해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발행 주식의 24.43%를 차지하는 소액주주 중에서 약 88% 역시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못된 건 했지만 이게 반드시 어떤 하나의 유일한 정답이 있는 의결권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죠. 저는 이 형사